안녕하세요. 미국 정치농장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냥님과 염사저씨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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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좀 녹화가 조금 늦었는데 우리 염사저씨 농장에 약간의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는데 무슨 일이었어요? 짧게? 간단히 뭐 이제 닭들을 방목하려고 닭장에 닭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을 살짝 열어놨는데 이 덩치 큰 염소들이 어떻게 거길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닭 모이도 먹고 뭐 닭장 안에 다 뭐 이것저것 기물 파괴 온 난동을 다 부리더라고. 그 가장 위험한 것은 이 닭모이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닭모이 초식 동물인데 닭모이에는 단백질, 지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급히 막아놓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예. 뭐 염소들이 닭장에 가서 난동을 피웠다는 그래서 좀 불리한 느낌을 들으셨군요. 지난주에 저희가 미국 도감청 이야기 조금 나눴었는데요. 잠깐 팔로우업 뉴스를 조금 더 전해드리면, 양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은 거의 인정했고, 뭐 100% 그렇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고 우물쭈물 그러면서, 이거 기밀이 빠져나간 게 이건 좀 보완해. 이거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도감청이 이루어졌는지 뭐 그런 소식은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그 용의자는 잡았잖아요. 그 네. 내셔널 에어가든 뭐 29살짜리 청년 매사추세츠잖아요. 예, 그 친구는 체포했죠. 우리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어떻게 거기까지 흘러갔는지 그걸 알아야지 고치든지 말든지 뭐 이게 될 텐데 대통령실의 말에 따르면 뭐 예전에 있던 청와대보다 훨씬 안전하다 보안상으로 뭐 그렇게 얘기했다면 뭐 스파이가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나. 어떤 원인 규명 같은 것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물쭈물 우리 정부 뭐 맨 처음에 미국 정부 나기 전에 뭐 이거 위조된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 이것저것 다 들켰죠. 네. 어차피 전략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무조건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남들한테 들켜도 부끄러울 것도 하나도 없을 것 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고서야 전략 자체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한다예요. 그냥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예. 이 창피는 그냥 국민의 몫이죠. 만약에 그냥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대통령실 도감청을 했다고 하면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에다가 뭐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한 뭐 무슨 북한 세력이니 어쩌니 그래서 뭐 난리법석이 났을 텐데 이런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예전에 그 3.1절 그 기시다한테 가서 기어다닌 그 꼬라지나 지금 이렇게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대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 약간 윤석열 정부는 강한 놈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맞아요. 약한 놈에게는 한없이 강하게 구는 그런 정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덧붙이자면 뭐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그 주진우 기자와의 대담화에서도 도청할 수 있다.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 이게 결코 그 몇 명만의 생각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분들이 6.25를 겪으면서 극심한 이념 분쟁 겪고 그다음에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지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네. 철저하게 미국 의존도로 간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해는 간다고 봐요. 이해는 간다. 워낙 그 극한 죽음의 직전까지 몰려가서 그런 뭐 이념 아닌 이념이 생겼다면은 그것까진 이해 저는 가는데 그분들까지는 뭐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숙명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후손들 뭐 BTS 세대 이 사람들은 지금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1등이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네. 사람들한테까지 야, 니네는 미국한테 굴종해야 돼. 이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할아버지들이? 난 그게 의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런 정보 기관이 있고 그런 도청, 감청을 서로 이렇게 적대국이나 아니면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들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당연할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조심하고 우리가 그 도청당하지 않도록 중요한 일 같은 경우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가 더 중요한데 오히려 거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교안 전 국무총리라든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분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도청이 되고 뭐 공사 같은 거 제대로 못해서 도청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일이 겪으면 심각성을 깨닫고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모든 나라가 다 도청 감청하는데 뭐가 새롭네 지금 이런 완전히 배짱이잖아요. 아니 뭐 배짱하는 거잖아. 좋은 도청이 있고 나쁜 도청이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 한데 아,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강도 짓을 해가지고 아 저건 좋은 강도 짓이고 이거는 나쁜 강도 짓이고 이렇게 구별하나 봐요. 그 양반들은 참.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도 뭐 제가 청와대를 뭐 대통령실 도청했는데 악의가 없이 도청했다고 하면 이렇게 넘어갈 일인지 너무 굴종적인 게 아닌가. 할 얘기는 지난주에 염소 아저씨가 말씀하신 대로 할 이야기는 하고 동맹으로서 어떤 유대 관계는 유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모범 답안인데 그냥 뭐 너무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게 자존감이 네, 너무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소액임을 내 가지고 우리가 국가를 경영 같이 하고 투표를 하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도청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 아무리 미국이 뭐 좋은 나라가 우리도 미국에 살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존권이 남의 어떤 결정, 도청을 얻은 정보 이런 데에서 잘못 쓰여진다면은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험천만한 문제죠. 위험천만한 문제.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사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다는 못 이 듣고 예.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지금 30% 미만, 그러니까 30% 미만으로 지지도가 떨어지는 걸 오로지 야당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약간 부족한 국민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이 63주년 4.19 혁명 기념해가 되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이 뭐 가짜뉴스 선동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위협하고 또 뭐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4.19 혁명의 그 의거의 그 어떤 날인지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자기가 억울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지를 못 받고 국민들이 자기를 못 알아주는 게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정의당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무슨 선전포고문처럼 들린다고. 음, 완전히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요. 아, 저도 그 이야기를 다 듣지는 않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왜 그런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지 그냥 4.19의 기념사를 하려면 그냥 4.19에 관련한 그런 정신에 관련한 기념사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자기 푸념을 거기다 늘어놓는지는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 그 수장이라는 자체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은. 네, 뭐 약간 대통령이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는 것과 자리와 그 양반이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좀 사뭇 다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뭐 저 몇 회 전에 제가 그 시카고 시장 당선된 거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브랜든 네네. 존슨이 야, 예선에서는 뭐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완전 역전해가지고 시장이 음, 당선됐는데 첫 소감, 당선 소감 연설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저를 뽑지 않은 사람을 저는 지금 가장 사랑합니다. 저한테 표를 주지 않은 시카고 유권자들, 당신들을 나는 가장 사랑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히 시장이라든가 행정가 그 뭐 대통령은 모든 국민, 모든 유권자를 아우를 줄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지금 기대하는 것은 사치죠. 현재 네, 우리나라는. 뭐 경제, 우리나라의 지금 뭐 경제 뭐 이런 거는 뭐 포기한 지 오래고요. 뭐 지지율 보면 거의 지금 박근혜 탄핵 때와 비슷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 피부로 느끼는 민심 자체도 굉장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등을 돌린 상태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이게 윤석열로 끝나면 좀 좋겠는데 요즘에는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굉장히 설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4월 달 들어서 지금 4월 오늘이 19일인데요. 4월 16일자 뉴스를 보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이 11회 행사를 다녔더라고요. 근데 16일이니까 한 뭐 일요일 한 3, 4일 빼고서는 거의 어떤 국가의 어떤 이런저런 행사에 다닌 걸로 행보를 한 아, 걸로 4월 한 달 동안 다닌 게 벌써 4월 지금 예, 중순이 조금 예, 4월 넘었는데 11번. 와. 16일자였으니까요. 예. 예. 뭐 근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네요, 그럼.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뭐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좋은데 뭐 그 행보 중에 나온 발언 같은 것들이 야, 이거는 좀 대통령이 해야 될 발언인데 이건 김건희 입에서 나오니까 좀 사람들이 갸웃갸웃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양희님 다 어떻게 죽어가는 보셨어요? 목소리로 옛날에 그 예. 뭐 공개적인 그런 일들을 자제하고 뭐 내조만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울먹울먹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나는데 어떻게 네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없어졌나 울먹울먹하면서. 보죠? 그런 분위기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요. 그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 하셨던 분이 나오셔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VIP2로 부른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좀 다들 발칵 뒤집혔어요. 이미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VIP2가 아니라 VIP1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내조를 하면서 대통령이 바빠서 갈 수 없는 조금 이렇게 여성들의 그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그런 자리를 가는 거는 문화 행사라든가 그런 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해야 될 일들,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국가 외교적인 그런 만남이라든가 그런 거를 대통령은 제껴놓고 본인이 가서 이 대한민국을 대표를 하고 또 사진을 또 아주 그냥 그 찍어가지고는 계속해서 남기는 그런 이상한 행보들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국민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도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 대통령실 사진에 좀 가서 봤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그래서 찍은 사진도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새까만 옷을 입고 있는데 본인만 뭐 하얀색 바지에 옅은 노란색 상의를 입고 있다든가 이건 완전히 본인이 그냥 셀레브리티 연예인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난번에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어떤 그 정신과 쪽으로 전문적인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나를 좋아할 때까지 난 계속 어필할 거야. 지금 그렇게 작정한 사람 같다고. 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리플리 증후군처럼요. 예를 들어서 개고기 먹지 말자. 우리 개고기 먹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뭐 이런 것들, 뭐 사실 우리가 개고기를 먹은 때가 뭐 옛날에 조선시대 말기에도 뭐 기록에 있긴 하지만 이게 예전부터 내려오던 식문화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뭐 그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근데 이거를 갑자기 우리가 김건희를 뽑은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뽑아놨는데 윤석열이는 어디 뭐 뒤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야 3.1절 뭐 이거 뭐 발언 어떻게 된 거야? 뭐, 야 미국 도감청 어떻게 된 거야? 말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고 김건희만 나와서 무슨 어 서해 피라민들 뭐 유족들 만나서 뭐 야 우리가 한 맺힌 역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 대통령을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뽑은 건지 아니면 김건희를 뽑은 건지 이게 좀 오락가락 하고요. 뭐 양희님이 사진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지금 사진이 윤석열이 3장 찍으면 김건희가 10장 찍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홈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게 많게는 3~4배, 뭐 3배, 뭐 적게는 2배. 그러니까 사진에 이 나오는 양이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기록물로 남는 건데 그 사진들이 보면 그 어떤 느낌이나 야, 이게 뭐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진이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김건희 예쁘네 뭐 이런 뭐 화장품 화보를 찍는 듯한 뭐 이런 것들을 왜 대통령실에 남기는지 저는 그 사진 찍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다가 김건희 여사는 얼굴을 다 뜯어 고친 걸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음, 나와서 막 예쁜 척하고 그게 조금 저도 거부감이 들어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전 뭐 세계 사람들이 그 보고 다 비웃을 것 같아요. 뭐 얼굴 뜯어고치고 한 거는 뭐 개인 취향이라 그럴 수 있는데 뭐 이 사람의 행동 자체가 약간 지금 무슨 놀이터에서 소꿉장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는 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금 이 양반들이 행정기관을 사용해서 지금 하는데 뭐 그래서 얘기 나오잖아요. 제2부속실을 차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니네 무슨 돈으로 지금 이렇게 다니는 거냐. 말을 못 하잖아요. 정부에서. 네. 안 그래도 그 김건희 그 사람의 그 대학원 최고위 과정 고려대 대학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같이 수료했던 그분 김승희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요번에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으로 아예 승진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하고 다 대통령실에 발생되는 모든 일을 다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할 건데 이제 더 얼마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대통령 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실의 예산을 갖고 이 김건희 여사가 하는 모든 행보에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뭐 한 5천만 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은 뭐 정확하게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많이 들 것 같아요. 미리 그런 안전 관련한 것 때문에 조사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고 또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 다 영수증 없이 또 뭐든지 또 국가 안보에 관련된다고 그것도 공개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네,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도 뭐 말을 못 하겠죠. 뭐 그렇게 떳떳하면 말했겠죠. 뭐 이 그 사람들 이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보면요. 왜 그렇게 그 청와대를 안 들어가려고 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에 들어가면 감옥에 갈까 봐 거기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갈 만한 그런 한마디로 그런 행동들만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다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일들만 지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좀 얼토당토하는 외교 부재 안팎이 뒤집히고 도대체가 그 정상적인 행정국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좀 바꿔야 되면은 우리 민주 진영도 잘해야 되잖아요. 민주 진보 진영도. 근데 네,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래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이렇게 성원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퍼져 나오는 게 좀 그게 더 안타까워요. 그게. 그래서 맞아요. 우리 민주 진영도 잘못하는 일들이 있으면 솔직하게 깊이 사과하고 재정비해 나가야 돼요. 지금 민주 진영도. 그러지 않으면 똑같아. 민주 진영이나. 맞습니다. 지금 네, 그게 네, 제일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어느 당이 더 못하나 그거 지금 대결하는 것 같아요. 어느 아니, 당이 더 못하나. 그리고 지금 검찰이 이 윤석열 정권 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약점을 잡혀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언제쯤 이런 일이 터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하게 하면 좀 웃기지만 생각하고 있었을 예, 거라고요. 근데 무슨 억울한 일들이 어떤 면이 식이든 터질
예. 억울한 면 있죠. 왜냐하면 검찰권 가지고 애들이 장난치는 것도 있고 하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민주진영의 그 순수성, 그다음에 맞아요. 좀 깨끗함, 이런 걸 지켜야 돼요. 이거를 여기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중도층이 누가 뭐 표를 더 주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그놈이네. 뭐 눈에 뻔히 잘못된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쥐고 흔들고 있는데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제일 지금 안타깝고, 빨리 민주 진보 진영 이 가치관을 제대로 세우고 다시 한번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그다음에 앞으로 단합할 건 단합. 그다음에 음, 내부에서 서로 무작정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난 어느 편이 어느 편을 더 미워한다. 난 이거는 상관없어요. 민주 진영 내에서는 좀 지나친 혐오를 좀 제발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네. 비판은 하되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 서로 경쟁은 하되 극혐하는 거 있죠, 내부에서. 그거를 좀 음.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도감청 이야기 나왔을 때도 민주당은 뭐 제일 야당으로서 여당도 뭐라고 질타하고 정부도 질타해야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한테도 야, 니네 이러면 되냐? 민주당으로서 당당하게 나라를 생각한다면 야, 야, 우리 정부는 못하지만 야당이 살아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건희가 예전에 그 문서 같은 거, 경력 같은 거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걸렸을 때 김건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것도 죄라면 뭐 달게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과인지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지금 그런 대통령의 부인을 뽑아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염살 씨, 미국 이야기도 조금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좀 전해주시죠. 농장의 염소들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이 미국 정치 소식을 엄청나게 짧게 하고 그러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미국의 선거 시스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팍스뉴스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죠. 예, 예. 왜냐하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도미니언 회사가 잘못해가지고 바이든이 승리했다라는 이런 주장을 트럼프 측에서 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런 뉴스를 팍스뉴스가 유명한 그 앵커들이 다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도미니언이라는 회사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됐죠. 그래서 이걸 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합의를 봤습니다. 원래 16억 불 벌금을 내라고 그랬거든요. 16억 불. 그런데 합의를 해서 0.787억 불. 그러니까 7억 8,700만 불의 합의를 봤습니다. 하여튼 이걸 보면 하여튼 팍스뉴스 잘못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요즘 많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요 약입니다. 약. 무슨 약이죠? 머퍼 프리스톤이라는 약인데, 이게 이제 그 지금 낙태 금지법 때문에 낙태 시술을 다 못 하잖아요. 많은 주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사람들이 뭘 찾겠어요. 이제 이 낙태 시키는 약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음, 이 약이 FDA에서 2000년에 승인받고 2019년에 또 제네릭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약품으로 다 승인이 됐어요. 이제 특허를 기간이 만료돼서. 그런데 이제 이 낙태 금지론자들이 이 약은 먹어서 낙태를 시키면 그는 태아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면서 이 약의 사용을 금지시키려고 왜 이 약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냐고 FDA를 이제 법원에다가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음, 문제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결정을 못 해가지고 그냥 보류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11시 59분 밤에 판결을 내리겠다 하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금요일 날로 또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약을 먹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편으로 배달한 사람들은 이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금요일 밤부터는
이미 금요일 전에 우편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배달이 예를 들어 일요일 날 됐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약을 못 먹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낙태에 관한 거 사람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활이 점점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간섭받고 통제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미국 소식 두 가지만 딱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폭스뉴스가 좀 뭐 잘못했다. 뭐 이런 게 판명이 났네요. 어떻게 보면. 예. 예, 뭐 아무튼 언론이 바로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좀 두통이 오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 윤석열이 우크라이나에다가 그 뭐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민간인 대량 학살이 있거나 뭐 국제사회에서 뭐 비난을 한다. 뭐 이럴 때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러시아 대통령실에서 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거 우리 적국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라의 안보가 정말 어떤 꼴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서 좀 깨름직했습니다. 아, 조만간 이제 윤석열이 미국에 방문하는데요. 또 이번엔 좀 제발 사고 좀 치지 말고 우리나라의 안보 같은 것들을 몽땅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쿡 정치농장이었고요. 들어주신 애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